자,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학자가 있는데 바로 가우스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인데요. 이런 일화가 있대요. 가우스가 9살 무렵입니다. 우리나라로는 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계산하라는 문제를 칠판에 적고 일단은 아이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일을 보려고 했나 봐요. 그랬는데 문제를 쓰자마자 가우스가 손을 들고 답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우스가 사용한 방법인데요. 1부터 100까지 합을 잘 썼죠? 1부터 100까지 합을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즉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100부터 1까지 합과 같음을 할 수 있고 얘를 수끼리 더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수끼리. 자, 그러면 자 보자. 1 더하기 100, 2 더하기 99, 3 더하기 98, 99 더하기 2, 100 더하기 1은 전부 다 100일이 되는데 100일이 100개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두 번 더했으니까 이 합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100이 되겠고요. 2로 나눠주면 약분을 하게 되면 505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마 가우스는 수열의 규칙, 특히 등차 수열의 규칙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우스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등차 수열의 규칙을 이용한 거죠. 등차 수열이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항을 만든다는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Sn 여기서 합을 이제 우리는 sum이라고 부르는데요. n항까지 합이라고 해서 sn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자,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첫째 항이 A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제 n항을 L이라 뒀어요. 이 n항은 일반 항이잖아요. 그래서 AN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L은 일반 항이기 때문에 L은 A 플러스 N-D 이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이라고 쓰지만 N번째 항, 즉 A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SN을 구하는 식인데요. 먼저 SN을 차례대로 써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차례대로 쓴 다음에 우리는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순서를 거꾸로 한번 해서 더합니다. 똑같이 SN이죠. 그런 다음에 변끼리 더한다라고 그래요. 좌변끼리 더하면 SN 더하기 SN은 ESN이 되겠고 그 다음 우변도 순서대로 더하는 거예요. A 더하기 L, A 더하기 L, 그 다음에 AD 더하기 L-D인데 D가 소거되죠. 그죠? 소거되는 게 보일 겁니다. D-D니까 결국에 A 더하기 L이 돼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모든 항이 A 더하기 L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A 더하기 L이 과연 항이 몇 개니? 라고 묻는 거죠. A 더하기 1이 자, 그건 알겠어. 모든 항의 합이 A 더하기 L인 건 알겠는데 몇 번 더하니? 그런데 우리는 n번째 항을 L이라 뒀잖아요. 즉 n번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N은 자, A 더하기를 n번 더합니다 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같은 수를 계속 더할 때 곱셈을 이용하죠. 그래서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라 쓸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게 SN이잖아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SN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을 완성했는데 자, 공식이죠. 자, 이거는 인정. 별표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L은 아까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그랬잖아요. L은 AN입니다. 그래서 L에다가 A 플러스 N-D를 대입하면 두 번째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식인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하고요. SN은 2분의 NEA 플러스 N-D라고 해서 이 식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인데요. 조건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첫째 항과 n번째 항, 일반 항이 주어진 거예요. 자, n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AN이 주어지는 겁니다. n번째 항. 그럴 때는 우리는 SN을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n은 요 n이 있잖아요. 두 번째 항도 n이 있잖아요. 이 n은 뭐냐면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입니다. 자, 몇 개 항인지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이 뭐냐면 첫째 항 A와 공차가 주어지는 경우예요. 공차,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공차가 주어지는 경우는 SN은 2분의 N, EA 플러스 N-D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볼까요? 첫째 항이 2고 제6항이 17인데 6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6항까지 합 S6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항을 아니까 첫 번째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6 그리고 가로 열고 2 더하기 17 계산하면 57이 되겠고요. 자, 2번을 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 공차가 주어졌어요. 그죠? D가 주어져서 마지막 항은 뭔지 몰라요. 계산할 수는 있지만 자, 그럴 때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S10은 2분의 자, 항의 개수 10개죠. 1항부터 10항까지니까 2 곱하기 A 플러스 n-t 그래서 계산하면 125가 됩니다. 자, 문제 8번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8항까지 합 S8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첫째 항과 8항 마지막 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S8은 항의 개수가 8개고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면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항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항이 주어졌고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차 D를 구할 수 있어요. 5 빼기 1을 하니까 공차 D는 3이다 라는 걸 계산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S8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항의 개수 8이죠. 그 다음에 2분의 2A 더하기 8-1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식을 계산하고요. 8 곱하기 2 더하기 28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0이 됩니다. 자, 이번 예제 4번을 볼까요? 두 자리 자연수 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자리 자연수 3의 배수의 합인데 자, 3의 배수, 그러니까 12부터 99까지가 됩니다. 그죠? 얘는 첫 번째 항이 12이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항인 99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AN을 이용해요. 일반항 AN. 자, AN 첫 번째 항 12 더하기 n-1 곱하기 3이죠. 그래서 3n 플러스 9가 되는데 이 값이 99가 되는 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n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겠고 계산하면 n은 30, 즉 항의 개수가 30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식 그대로 대입하면 S30은 2분의 30 곱하기 첫 번째 항 12, 마지막 항 99 식을 쓰고 계산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문제 9번을 볼까요?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인수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첫 번째부터 계산하게 되면 4의 배수에다 1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101부터 197까지인데 이 수들은 첫 번째 항이 101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근데 문제는 과연 항의 개수가 몇 개냐? 항의 개수가 몇 개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반 항을 이용합니다. 즉 AN은 하고요. 101 더하기 n-1 곱하기 4죠. 그 값은 계산하면 4n 플러스 97이 되는데 그 값이 197이 되는 n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을 이용해서 97을 이항하면 빼면 100이 되겠고 4n은 100이 되죠. 4로 나눠주면 n은 25. 항의 개수가 25구나. 이 항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일반항 S25는 저기 주어졌네요. 자, 2분의
항의 개수 25 곱하기 첫 번째 항 101, 그 다음에 마지막 항 197. 그러면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계산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면 답은 3725가 됩니다. 자, 문제 10번 볼게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 20,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165. 그러면 얘는 A와 D에 관한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SO 1항부터 5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는 5개니까 5 곱하기 2A 플러스 4D가 되겠죠. 자, 그 값이 20이 된다는 거예요. 양변을 5로 나누어서 계산해주면 2A 플러스 4D는 8이 됩니다. 자, S10도 마찬가지죠.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D가 되는데 양변을 그 값이 165가 되는데요. 양변을 5로 나누고 좌변을 2로 약분하게 되면 2A는 9D, 2A 플러스 9D는 33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감법을 쓸 건데 보통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주세요. 그러면 2A가 소거되겠고 9D 빼기 5D는 4D는 5D가 되겠고 33 빼기 8은 25가 됩니다. 양변을 5로 나누면 D는 5가 되겠고 이 D 값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A 더하기 5, 4, 20 이퀄 8이 되겠고요. 2A는 2항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수열의 합과 수열합은 S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항 AN이 되겠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수열의 합은 SN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항은 AN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별표를 해두면 이게 중요해요. S1은 A1과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1항까지 합은 A1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S2는 1항에다가 이 A2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S1에다가 A2를 더한 것 같아요. S3는 자 S2가 A1 더하기 A2인데 거기다가 A3를 더한 거죠. 결국에 S2 더하기 A3랑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설명하자면 SN항도 S의 n-1 합에서 에다가 AN을 더한 것과 똑같아요. 즉 Sn-1에다가 더하기 AN과 같다. 그럼 AN을 구할 수 있죠. 자, 우변에 있는 이 S의 n-1 값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빼주면 AN 값은 Sn-Sn-1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n이 두 번째 항일 때부터예요.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자, 오른쪽에서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쓴 게 Sn이잖아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얘는 Sn-1에다가 AN을 더한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식은 S의 n-1에다가 AN을 더하면 SN이 돼요라는 꼴이죠. 그래서 S의 n-1을 이항하는 거예요. 이항에서 빼주면 AN은 Sn-Sn-1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면 n이 2 이상일 때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1항일 때는 직접 대입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 자, 1항은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A1은 S1입니다. 그리고 n이 2 이상일 때 두 번째 식을 활용할 수 있다. AN은 SM 빼기 SM-1이다.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 5번을 볼까요? 자, SN이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게 2단계로 나눈다는 거예요. n이 1일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나누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A1 값은 직접 S1과 같잖아요. 그래서 S1에다가 SN에다가 2를 대입해서
3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1로 계산해서 2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an은 sn 빼기 sn-1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이를 열심히 전개하는 거예요. n에다가 n-1을 대입하면 돼요. 제곱을 전개하고 동료합끼리 계산하면 2차 항이 소거됐고요. n에 관한 1차식 6n 빼기 4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요 an 값이 1일 때도 성립하니? 라는 걸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대입하니까 A1이 6 곱하기 1 빼기 4는 2잖아요. 만족하네요. 그죠? 자, n이 1일 때 만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6n-4가 성립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문제 11번을 볼게요. sn 값은 2n의 제곱 마이너스 3n입니다. 일반항 n을 구하세요인데 똑같아요. 중요한 거 n이 1일 때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a1은 s1이 되겠고 실제 n에다 1을 대입해서 2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1을 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 이상일 때는 an은 sn 빼기 sn-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sn 값 그리고 빼기 sn-1 값 n에다가 n-를 대입해서 열심히 전개해 주는 겁니다. 자, 전개해주고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대입해서 전개해주고 빼주면 2차항이 소거되고요. 결과는 4n-5인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a1 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1 빼기 5인데 마이너스 1 만족하네. 자, 따라서 an 값은 하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4n-5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류 찾기를 볼까요? 종현이가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일 때 A1 더하기 A9를 구하는 값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으래요. 자, 그런데 종현이는 바로 AN은 SM-SM-를 바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n이 1일 때 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1은 S1이 되겠고 대입하게 되면 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3이 돼서 8이 됩니다. 아, 첫 번째 항은 8이구나.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 이제 요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2n 플러스 3이 돼서 그럼 A1을 여기다 A1 값을 확인 안 하고 바로 이 식에다 A1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열이 첫 번째 항이 수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5가 아니라 8이 됩니다. 그리고 2 이상일 때 an 값은 2n 플러스 3이 되고 그러면 9는 2보다 크니까 당연히 an에다가 n 대신에 9를 대입해서 a9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8 더하기 21이 되겠고 29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을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